광주 세계수영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율은 아직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을 해임한 데 대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기 정비 등 항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관련 시장이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다가오면서 입장권 단체 구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판매율이 50%에 못 미칩니다. 조직위는 대회 흥행을 걱정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홍보 판넬을 든 남성이 부산행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홍보와 입장권 판매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시민원정대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된 시민원정대는 생업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수영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못 가본 곳이 경기도청, 경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대전, 그리고 아마 서울, 부산 이 4군데 정도를 6월 달에 일요일 주로 저희가 생업이 있다 보니까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단체 구매가 늘어나면서 대회 입장권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20%에 불과했던 수영대회 입장권 판매율은 현재 40%까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평창올림픽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달 말까지 단체 구매와 시민원정대의 도움을 받아 판매율을 8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한 가지 종목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수영대회라는 그 하나의 어떤 종목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인식하는 게 조금 부족은 하지만 이런 그 단일 종목의 스포츠 대회로서는 어느 정도 잘 팔리고 있다. 대회 성공을 가늠하는 또 다른 축인 TV 중계도 참여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196개 나라가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지만 방송센터에 입주할 방송사는 주간방송사를 포함해 6개에 불과하고 경기 중계를 신청한 방송사는 12개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숙제는 얼마나 많은 분이 광주에 오셔서 여름의 세계 수영 축전을 만끽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박태환 등 스타 플레이어의 부재와 북한 참여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선대학교가 다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인이사회가 총장을 해임했었는데 이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에는 7개월째 총장이 없습니다.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책임 등을 물어 법인이사회가 강동환 총장을 지난해 12월부터 직위 해제했고 지난 3월 말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최근에는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강 총장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이 다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 총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일단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장을 막 연연하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고 다만 제가 총장을 복직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새로운 총장을 선출할 수 있거든요. 법인이사회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이 도착하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스스로 내린 해임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복귀를 결정하기보다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강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새로운 총장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총장을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내년 9월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에도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지방사립대 공영화를 주제로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공영화를 통해서 지방사립대의 경쟁력을 높여야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도 가능하다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중학교 동창들로 알려졌는데 면허도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안군 3호읍 인근 국도입니다. 가로수 껍질이 완전히 벗겨졌고 인도에는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2분쯤 고등학생인 18살 박모군이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가로수와 충돌하면서 엔진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9살 박모군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2명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5명은 모두 중학교 동창으로 고등학생 3명, 중퇴생 2명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을 했던 박군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동네 형인 20살 정모 씨가 빌린 렌터카를 다시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렌터카를 이 운전자가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빌려서 타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박군이 술을 마시지 않은 점으로 미뤄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와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렸습니다. 이런 날씨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궂은 날 유독 관절이 시리고 아픈 건 기상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늘 표정은 종일 흐렸습니다.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우중충한 가운데 간간히 약한 빗방울도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은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몸이 더 뻐근하고 우울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비가 올라가면은 다 아파. 날이 흐린다니 그러면은 어깨가 뻐근하고 삭신이 우리마다 치신다니까. 흐린 날 느껴지는 통증은 단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른바 기상병 때문인데요. 기압과 습도 또 기온의 변화에 따라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기압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절 내 압력은 높아지면서 관절 주위에 신경이나 혈관 같은 조직들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게 됩니다. 또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 수분이 잘 증발되지 않아 관절 부종도 악화됩니다. 일조량이 줄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줄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증가해 몸이 축 처지고 우울감도 증가합니다. 기상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번거롭더라도 적당한 운동을 통해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주말인 내일부터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 광주의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항공기 정비나 물류 등 항공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산단 지정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 정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의 산단 지정 계획에 반영된 무안 항공 특화 산단은 항공 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 리투아니아 FT 테크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항공 정비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배경은 통합 항공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공항인 이 무안공항을 택하게 된 거는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공항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군사적이나 어떤 공군의 어떤 그런 쪽에서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기내식, 부품, 항공기 정보 서비스 등 다른 항공 연관 기업들도 입주하기로 하는 등 분양 예약이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 용역과 편입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항공 특화 산단은 산단 지정 절차를 마치면 연내 착공, 내년 말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호남권 최초의 항공 특화 산업단지는 동북아 항공 정비, MR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항공 정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오는 2025년에는 항공 정비 시장이 4조 원대로 성장하는 등 황금알을 낳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본 항공산단 지정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항공특화산단 조성사업은 무안국제공항 옆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기반시설을 포함해 7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항공 물류 등 항공 관련 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항 이후 올해 처음 이용객 100만 명 시대를 예고한 무안국제공항에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31살 김모 씨는 지난 4월 의붓딸 12살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이 A양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며 A양의 친모인 아내 유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약혼자의 후배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여성의 아버지가 범인을 사형시켜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부모의 병간호를 책임지며 바르게 살던 딸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다며 전자발찌까지 찬 전과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범인을 사형시켜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지난 4일에 게재된 글은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광주 1전투비행단의 미군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 노조원들이 새로 계약한 업체를 상대로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부대 급수탑과 정문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부터 미 공군의 시설물 유지 보수 업무를 계약한 업체가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업체가 노조를 인정해 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자신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인원 감축도 없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노조 간부를 뺀 모든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릴레이 기획전이 울림동 드영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청년 작가 릴레이 기획전시 소소한 이야기 2부 일탈전에서는 김성결 이다혜, 조하늘 양세미 작가가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드영미술관은 이들 4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인 기법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구를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를 예술여행 도시로 육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광주시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 강신겸 전남대 교수는 미술관과 공연장 등 예술 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광주를 예술 여행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교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폴리 작품, 대인예술시장 등을 작가나 전문가와 함께 찾아다니는 예술 여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요금 감면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